17번 봅시다. 1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이고 1에서 최대값 2를 갖습니다. 1,2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fx라는 식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는 a고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이 7이 나와야 되니까 a값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f-1이 7이 나와야 되니까 4a 플러스 1이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의 값 구해줄 수. 마이너스 7이네요.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니까 a 값 구해줄 수 있고 bc도 전개해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봅시다. 618번 봅시다. 618번 봤더니 뭐냐,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고 2를 만족시킨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fx의 마이너스 4보다 큰 거 나갔대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겠지.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봤더니 2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인데 이 정도는 좀 안 보이게 합시다.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항상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즉 a는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절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2b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8이 생기는 거네요. 오케이? 플러스 9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2b, 2b, 엄마 다 지워졌네. 2b 플러스 8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즉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 이거 두 개 합해 써봤더니 a 플러스 b를 구해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621번 봅니다. 621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좌표는 모르겠지만 뭐 p, 4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말이. fx 플러스 10은 0의 두 실근이래요.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fx를 우리가 알아요. 얘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fx라는 이 y는 fx라는 이 함수랑 뭐예요? y는 뭐랑? 이렇게 표현됐으면 그렇지. y는 마10이라는 이 직선하고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이 두 개의 합이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차 함수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예요? 이차 함수가 봐봐.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알아. 다 알아. 뭐야? 안다니까. 그냥 툭 던지는 게 맞아.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요, 준혁아. 뭐야? 맞아. 얘기해봐. 뭐? 얘기해보세요. 그거 맞다니까. 얼른 얘기해봐. 뭐예요? 자신감. 네, 모르겠어요. 그 자신감이 아니야. 아, 진짜. 뭐예요?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도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오케이? 내가 맨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알려줬을 거야.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축에 대해서 딱 접힌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이 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거거든. 이거는 고3 때까지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이차 함수가 고3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x는 p라고 잡았는데 이게 축에 대해 대칭이래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한 가운데 값을 아네요. 어떻게 구해요? 알파랑 베타의 한 가운데 값은 얘를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렇지. 얘 두 개의 평균이니까 한 가운데 값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p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p는 알파랑 베타를 2로 나눠준 한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무엇이 됩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fx의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fx는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는 fx, 이 식이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놓을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놓을 수 있고 이제 1,2를 대입해주면 a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1,2를 대입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대입해봅시다. 2는 1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4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 식이 구해졌는데 fx의 식은 무엇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3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건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fx는 0이 되는
두 실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fx는 0이 되는 오케이? 그럼 양변을 2로 곱해서 처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8은 0이에요.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곱해서 더해 봤더니 이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두 군의 곱 구해줄 수 있지? 알파 베타라는 용어를 써버렸으니까 하나의 근은 감마, 또 다른 근은 델타라고 했을 때 두 군의 곱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방정식 자체를 fx 아는 거랑 마이너스 12양 시켜서 이걸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의 두 실근이다 라는 것은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10이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방정식이 해다 실근이다 라는 것은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거와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의 합이 6이니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인 축에 대해 대칭성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한 가운데, 알파 베타의 한 가운데 값. 오케이? 이게 3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너희들이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 중요하니까 반드시 보세요. 숫자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풀이는 똑같아. 숫자만 좀 바뀔 뿐.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번 시험 문제는 다시 숫자를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문제도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겠다라는 게 내 목표. 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제 시험만 보게. 시험 보세요? 안 보게. 주말에 와서 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토요일 날. 왜?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의 커트라인은 항상 있었지. 70점. 70점. 70점 이하는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 사이에 와서 제 시험 봐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학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와서 제 시험 봐야 돼요. 9시에 시험. 뭐라고? 9시에 시험. 일단 봅시다. 좀 더 얘기하고 624번 봅시다. 624번 맞지? 최대값이 14,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정리해 볼게요. 완전제곱식을 바꿨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인데 축이 x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5부터 A까지래요. 마이너스 5부터 A까지래요. A가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커버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렇지? 이 A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A가 이 A의 값이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값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야 최소값을 뭘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는 이때의 함수의 값은 뭐가 나와요? 14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A의 값을 대입했을 때는 어떤 값이? 이 범위만 따지는 거니까 어떤 값이 나와야 합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할까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A 플러스 1의 제곱은 1인데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A는 0 또는 A는 2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오케이?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플러스 1일 때는 0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오케이? 일부러 이렇게 푼 거야. 얘를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전개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는 0 해서
a-2는 0 해서 a는 0, 2. 좀 뭔가 이상하다? a는 0,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풀어본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a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보다 어쩝니다? 작습니다 라고 했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 봅시다. 6.25 봅시다. 너희들 6.25가 뭔 날인지 아냐? 잠깐만, 6.25가 뭔 날인지 모른다. 다 알구나. 가끔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5.18은 뭔 날인지 알아요? 5.18? 알아요? 강주 사람인데 알아야지. 그렇지? 저기 타지 사람들은 가끔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뭔 날이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줍시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렇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개로 나눌 건데 선생님 왜 0은 안 넣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2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니까 a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오케이? 2차 함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줘 봤더니 이거 웬만하면 답이 a가 음수일 때거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추론해 봤을 때 대부분이 a가 음수일 때야. 근데 음수일 때만 하지 말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해봐. 알겠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 내가 그럴 거야. 너 이제 수업할 때 음수일 때 해봐. 그게 답일지 몰라. 음수일 때 하고 안 되면 양수일 때 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일단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둘 다 합시다. 답이 음수일 때 같으니까 양수일 때 먼저 할게요. 양수일 때냐? 두 개 다 돼요? 똑같이 나와? 봅시다. 최대값이 4, 최소값이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이 2인데 지금 x는 2가 축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그렇지? 그러면 1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2를 대입해볼까? 여기에다 2를 대입한 게 더 빠르지? 2를 대입했더니 a-4a 플러스 b가 최소값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a 플러스 4a 플러스 b의 값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봤더니 5a 플러스 b는 4가 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2가 돼요. 그렇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연립해서 a, b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이거 각각 구할 수 있거든? 두 개 더 합시다. 2a 플러스 2b는 6이 나와요. a 플러스 b 구하라고 했네요. 3이 돼요. 오케이? 각각의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보이면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a 플러스 b가 3입니다. 라는 거 알았네. 그럼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 a가 이제 뭐일 때 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 하고 있어요. a가 음수일 때 해봤더니 축이 x는 2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신경 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뭐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아까 처음 해봤지?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잖아. a 플러스 4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고 최대값 이거잖아. 이거 a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똑같지?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고 5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b 나오는 거 보여요? 얘가 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원래 각각의 A, B를 빼서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을 때는 바로 구해서 처리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뭐가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626 보자. 오, 이거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 대칭적이지. 6, 2, 6. 아무튼. x가 3보다 클 때 최대값이 3이래요. 그때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구해봤더니 일단 완전제곱식 항상 만들어서 처리하니까 자동적으로 완전제곱식 만들게요.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얘가 위로 볼록이잖아. 그지? 축이 k인데 어쩐다 했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해봐. 3이 여기 있을 때 있겠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값을 언제 가져요? k에서 최대값을 갖지. 그렇지? 그러니까 k의 제곱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k인데 x는 k인데 3이 k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 그렇지? 3이 k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3이 k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 그렇지? 두 번째는 3이 k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는 뭐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얘가 15가 되고 얘도 15가 될 거예요. 오케이? 최대값이 15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k값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 k는 뭐만 나와요? 15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는 24, k는 4가 나오는데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얘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얘는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값은 루트 1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항상 너희들이 기억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값이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오, 어렵네. 오? 다 풀고 싶시다. 6개밖에 안 돼. 7개밖에. 함수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해서? 그렇지. 치환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치환해서 처리해 주세요. fx를 t로 치환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줘야 돼요? t의, 그렇지.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p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t는 fx가 되는 건데 fx는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다?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를 그냥 제곱하는 거랑 같아요. 3의 절대값을 씌운 거의 제곱이나 그냥 3을 제곱한 거랑 같아요. 오케이? 원래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바꿀 수는 없어. 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값 x를 바꿀 수는 없어. 어떻게? 근데 얘는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등장하는데 왜 어려운 거야? 지금 여기서 다시 또 뭐 해주는 거예요? 치환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x의 제곱이 또 반복되고 있네요. x의 제곱, 절대값 x라는 것을 또 다른 문자 j2로 치환할게요. j2로 치환할게. 그러면 j2의 제곱 플러스 j-1이네요. 오케이? 쫑이라서 j2로 치환했어. 그러면 얘 이제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기는 거잖냐? 절대값의 종이가 뭐였어요? 절대값 종이 뭐였어요? 영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절대값의 값은 항상 어떤 값보다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범위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j를 바꿔줬더니 2분의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5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드시 뭐 그려줘야 돼? 그래프 그려줘야 돼요. 오케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축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분의 5가 되는 이런 그래프인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전에 그냥 이걸 최소값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틀렸다라는 거지. 왜냐면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게 0이 이쪽에 있으니까 저번에 어떤 친구가 0을 여기다 적은 친구가 있더라고. 혹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크기 명확하게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해서 이때의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무엇이 나옵니다? 0을 대입했네. 여기에다 0을 대입했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네요.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이 fx를 뭐로 치환했어요? t로 치환했는데 이 t로 치환한 이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문제가 어려워졌지? 우리가 치환한 거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의 범위를 구해서 또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치환해서 이 fx에 대한 범위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fx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갑시다. 요거 있죠,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fx를 뭐로 치환했어요? t로 치환했어요.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t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치환해준 t의 범위를 여기서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2차 함수잖냐?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이놈의 축이 t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대.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줘야겠네요. 오케이?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줘 봤더니 1 마이너스 4 플러스 5, 즉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계산 틀렸냐? 내가 알고 있었어요, 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t를 치환했는데 그놈의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다시 또 치환해서 값의 범위를 구해주고 그 범위를 구한 것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해봐. 좀만 쉬었다 합시다.